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목차에 대한 포인트 레슨처럼 이렇게 소개 겸 상담에 대한 어떤 방법적인 개론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책을 하나씩 이렇게 챕터별로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영상은 목차 7개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제가 섹션별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섹션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를 제가 올해 한 건도 제대로 진행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팬층이 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일부 계시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작년 포스터를 보고 입금을 잘못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시다 느낀 게 세미나 비용이 이제 저렴하지가 않아요. 9만 원이나 받는데도 나름 뭔가 좀 간절함이 있으셨는지 그죠? 굉장히 급하게 재입금을 하셨는데 뭔가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쓰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상담에 대해서 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아직까지 치과 쪽의 상담만 이렇게 전문으로 판 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이 글을 그냥 짧게 쓰는 거하고 책을 쓰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원고를 다 쓰고 나서도 보니까 너무 후회가 막 급해요. 내가 이렇게 글을 못 쓰는 사람이었나? 이 정도로. 그래서 이 부족함 때문에 일단 책값을 많이 싸게 이렇게 올렸고, 그래도 좀 찜찜해가지고 이런 영상으로라도 뭔가 좀 보충 자료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완성도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자, 오늘은 제가 챕터 7개 중에 두 번째 챕터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바로 환자 유형별 맞춤 상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마음가짐하고 기본 패턴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상담을 시작해 보면 정말 다양한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정말 100분을 만나면 100분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마다 어떤 포인트가 있고 특징이 있는데, 물론 케바케겠지만 나름의 어떤 특징을 좀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면 좀 더 나을까, 제 경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개신안, 비소개, 구한, VIP, 쇼핑 환자, 구신안, 그죠? 그 다음에 치료 변경을 하는 구한, 이벤트 환자, 검진 스케일링 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 느낌을 좀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환자가 기본적인 거겠지만 2-1에 나오는 소개신안에 대한 상담법인데, 핵심은 제가 부제로 걸어놨죠. 잘 잡는 것보다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 환자를 놓친다라는 건 이건 정말 뼈아픈 실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개 신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책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영상에서 수박 겉핥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뭔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좋아요 버튼이라도 한 번 더 눌러주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핵심은 뭐냐면, 소개 환자는 비용도 대략 알고 있고 할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왜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만두겠냐는 거죠. 되게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하나에 제가 100만 원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2개를 해야 되면 대략 200만 원만 준비하면은 얘기 들어보니까 소개해 주신 분이 되게 잘한다 그러고 친절하다 그러고 잘 쓰고 있다 그래서 나는 200만 원을 가지고 치과를 간 거예요. 근데 막상 봤더니 변수들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뼈이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함으로써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개 환자 같은 경우에 놓치는 제일 큰 이유가, 환자는 이 정도 금액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튀었을 때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캐치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당연히 소개 환자분이니까 하시겠거니 하다가 환자를 놓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뼈아픈 실책이 되겠죠. 그래서 소개 시간을 얘기할 때는 잘 잡는 것보다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치과가 소개 말고 비소개 환자도 너무 많겠죠. 그냥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렀다 간판 보고 왔다. 뭐 이렇게 라포도 없고 신뢰도도 없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동의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겠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성공률을 높여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 그게 이제 환자에 대한 어떤 비소개 신안에 대한 상담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신안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치과에 왔다가 뭐 충성도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왜 오냐면 그냥 익숙하니까 온 거예요. 여기 치과 있는 줄 알고 원장님이 누군지도 몰라. 심지어는 바뀌었는데도 뭐 그냥 계속 다니는 이런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구신한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짐작을 하면 상담 동의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병원에 대한 원장님에 대한 로열티가 낮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좀 귀차니즘이 있어. 뭐 굳이 뭐 딴 데 가는 것보다는 뭐 여기가 편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특징을 잘 살려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이분들이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뭐 충성도는 없지만 그런 구신한 이런 환자는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이 장에서 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IP 환자예요. 이 VIP라고 하는 게 그죠? Very important person.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손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문제가 기대치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기대치. 뭔가 내가 왔을 때 액션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액션으로도 충분히 VIP 환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VIP 환자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또 포인트를 이렇게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것들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쇼핑 환자 있죠. 정말 치료 생각도 없고 비용만 이렇게 살짝 물어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뭐 교정이나 심미치료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임플란트 환자분들 중에서도 일단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임플란트 얼마예요? 네. 그럼 여기 뭐 제가 여기서도 뭐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자면 여기 임플란트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얼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요. 왜냐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거기에 어떤 뭐 뼈이식이나 멤브레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비용이 변폭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픽스처도 어떻습니까?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철물도 PFM이냐 지르코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보험 임플란트가 본인 부담금이 37만 원 전후로 나옵니다. 외에는 사실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숨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되 핵심은 그렇습니다. 쇼핑 환자는 어차피 여기서 할 생각이 없어요. 마음에 들더라도 딴 곳을 더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존중해 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단 나가실 때 이 병원에서 최대한 하고 싶게끔 하는 고민 정도를 심어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치과가 이 환자가 고민하는 탑3까지 갔을 때 최소한 그래도 이 치과가 이런 장점이 있던데 고민만 하게 만들어도 성공이에요. 어차피 쇼핑 환자분들은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구하는 관리가 생명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구함에 대한 상담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실제로 마케팅 데이터에 봐도 신규 고객 한 명을 유치하는 비용은 기존 고객을 관리해서 거기서 추가로 뭔가 실적을 만드는 이 비용의 5배가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한 관리에 들어가는 노력에 이게 20%만 해도
신원, 새로 그냥 창출하는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안 관리는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효율적으로 내가 편하게 좋은 실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구안 관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치료가 끝났는데도 뭔가 신경을 많이 써주고 AS 책임감을 가져주는 치과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구안 환자분들을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그런 소개를 좀 해놨고요. 자, 우리가 치료를 하다가 이 구안분의 치료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인레이를 진단이 나갔는데 충치 제거해 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막 신경 드러나 있고 이미 썩어 있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상황이 오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그래서 뭐 환자분한테 욕을 먹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는 그 환자분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과 상담을 할 때 경우의 수를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그 환자분에게 신뢰를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당연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 특히 크라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여기 방사선 사진 딱 보면은 어차피 그 허옇게 나오죠. 안이 얼마나 썩었는지는 솔직히 뜯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 사진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미리 얘기하면 설명이고 나중에 얘기하면 뭐든 변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서의 신뢰를 잃지 않게끔 포인트를 짚는 상담의 어떤 중요한 부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로 내원한 환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벤트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세권이나 아니면 신규 오픈 치과 뭐 특히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특히 뭐 비수기 때 교정 이벤트 이런 거는 뭐 좀 되게 전략적으로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제가 뭐 여러 개 중에 한 개만 소개를 드리자면, 특히 이제 개업 초기가 되면 뭔가 좀 이벤트를 걸잖아요. 왜냐면 구안이 없으니까, 관리할 구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도 알려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 내원하시는 분에게는 뭐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쓴 내용 중에 핵심은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되게 산티나는 혜택을 주면 안 돼요. 이벤트도 투자잖아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귀한 시간과 걸음을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에 아깝지 않게끔 충분히 비용을 쓰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게 있으면 언젠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답하고픈 욕구가 있는 거죠.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설득의 그 율법칙에도 나왔던 바로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호의를 받으면 나도 베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벤트 어설프게 잘못해서 산티나게 하면 병원 이미지도 망치고 도움도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그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 제가 소개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진하고 스케일링 환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치과는 이제 검진 버스나 아니면 뭐 기업 검진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그 검진을 하러 와요. 그러면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 특징이 가볍게 그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스케일링 정도 받고 가신단 말이에요. 치료의 욕구가 없습니다. 1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점, 치료 욕구가 없는데 괜히 잘못 치료 권유했다가 누가 봐도 충치가 있어서 권유를 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권유를 받으면 그걸 되게 강요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 기업의 한 방에 그냥 이미지가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정확한 검진과 치료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요 내용 중에 뭐 몇 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고, 뭐 또 일부는 요 목차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너무 궁금한 게 많다 그러면은 영상 밑에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이나 좀 궁금한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제가 직접 좀 작성을 해가지고 좀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과 지금은 어쨌든 표수가
실전 치과 상담 스킬업. 네. 치과 종사자를 위한 실전 치과 상담 스킬업이 현재는 득표 1위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어떤 두 번째 네, 목차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네, 다음번에는 지금은 이제 환자별로 좀 분류를 했다면 3장에서는 그 치료로 또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 충치 단계를 뭐 C1, C2, C3, C4 이렇게 나누잖아요. 거기에서 뭔가 상담을 할 때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